2022년 12월 28일 복귀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제 예견한 대로 배당락과 겹쳐서 52포인트 이상 폭락을 하는 그런 장이 연출이 됐네요. 안타깝긴 하는데 이미 어제 예고를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뭐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해드려 볼까 하면 개미들의 현실입니다. 이거는 저의 현실이죠. 저의 현실인데 이 점만 고치면 여러분들이고 저도 성공을 할 수 있는 길이 생깁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자, 이 제가 보여드린 차트가 이게 일봉이고 이건 이제 2분봉이죠. 2분봉. 요거는 3분봉입니다. 3분봉. 이건 계좌 상태고 자, 여기 이만큼을 자른 이유는 제가 이렇게 뉘동매매를 자제하고자 이런 글자들을 몇 개 써놨어요. 그래서 그 글자 내용들이 자극적이기 때문에 약간 X 팔려서 좀 가렸습니다. 자, 이 부분이 뭐냐면 순위 검색에서 거래대금 상위 랭킹 상위 종목만 나오는 거죠. 자, 여기서 보면 지금 현재 9시 38초 정도 경과하고 있는데 여기서 1등이 하이드로리듐, 2등이 버셀, 3등이 ST큐브, 4등이 신스틸, 5등이 K사인, 6등이 퍼스텍. 이 중에 어제 급등했던 놈들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이 중에 ST큐브라는 종목을 제가 오늘 사고 싶었는데 아침에 조금 갭 떠서 상승하는 지금 현재의 5.18%인데 이거 5.18% 때문에 못 산 거예요. 여러분들은 잘 하실지 모르겠는데, 가장, 개미들이 취약하고 가장 바꿔야 할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낮은 상승이 아직 덜 된 종목을 사려고 해요. 싸게 사려고 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이게. 이걸 저도 아직 못 고쳤어요.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실 필요가 있는데, 자, 보시면 ST큐브를 왜 사야 되느냐? 보시면 제가 거래량 지표라고 사용하고 있는 거래량 강도 지표 보스티안 차트 이렇게 보면 보스티안 차트에서 상승했죠. 어제 거래량을 뚫고 상승을 했습니다. 이거는 일중 강도 지표라고 해서 지금 제가 변경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도 우상향으로 상승을 하고 있고요. 요 녹색은 요거하고 똑같습니다. 평균 단가 돌파. 요거 파랑색. 이것도 다음 상한가 카페에 있고요. 이거는 240봉 동안의 평균가를 쭉 표시를 해 놓은 건데 요거는 잘 보시면 240봉의 평균 라인을 돌파를 했어요. 요 라인이 뭐냐면 요 라인은 강력한 저항대이면서 강력한 시그널이 나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거는 볼린저 밴드 상한선 45 거래일 1.5배수 그거죠. 볼린저 밴드 상한선 45에 1.5. 자, 이렇게 설명을 다 드렸는데 자, 아침장에 9시에 거래량 상위 거래대금 상위 종목 중 6개 중에서 제가 찍어 봤더니 ST큐브라는 종목이 제가 원하는 그림이었습니다. 그동안에 하락을 하고 있다가 오늘 슈팅을 하려고 하고 있고, 어제의 평균 가격을 돌파를 했고, 볼린저 밴드 45선 돌파를 했죠. 화살표 뜨고, 거래량 기준선 돌파를 했죠. 일중 강도표 돌파를 했습니다. 이러면 사야 할 거 아니에요. 멍청한 거 아닙니까, 이거? 이거 제가 저를 봐도 멍청한 거죠. 이거를 못 사가지고, 왜? 5.18%라는 것이 딱 찍히니까, 진입을 못 하겠어요, 진입을. 17%, 18%짜리도 사고, 막 그러는데, 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자, 이렇게 해서, 보스티안 차트가 자꾸 움직여서 화면으로 좀 바꿔보고 하는데, 엄청나게 슈팅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슈팅을 하면. 이렇게 슈팅을 해서 7% 가면 여기서 쫄아가지고 이걸 못 사는 겁니다. 이게 늦었다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도 이렇게 윗골이 잡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저를 믿고 이 사인들을 믿고 사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아주 이런 것 갈아치워야 됩니다. 이런 성격들은. 자, S큐브 이 이후로도 엄청나게 슈팅을 해서 급등을 해서 18% 이상 급등을 했죠. 자, 저희가 이제 또 뭐 어떤 멍청한 짓을 하는지 이게 일중 강도 지표는 움직임이 그렇게 쉽게 움직이질 않고요. 요거 보스티안 차트는 잘 보면 막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일중 강도 지표는 그런 부분은 없고 상향으로 갈 건지 말 건지 그런 부분들을 체킹하는 그런 뭐 좀 장점이 있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보시면 그 다음에 이제 좀 거래대금 상위 종목이 좀 늘어났죠. 이 중에 또 괜찮은 종목을 찾는 작업을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 저 종목 확인을 하는 작업을 거치고 있다가 오늘, 오늘 SD큐브는 이렇게 또 움직임이 밑으로 처지고 있죠. 요럴 때 사야 되는데요.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일중 강도 지표가 어제의 일중 강도를 상향 돌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사볼만 하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고, 보스티안 차트도 요거를 전체로 놔야 되겠어요. 상당히 움직임이 너무 현란해서 조금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평균가 돌파 이런 것들은 가급적이면 3분봉에서는 130봉 평균가, 2분봉에서는 240봉 평균가. 자, 제이시언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잘 보시면 이렇게 일중 강도 지표하고 보스티안 차트가 아직은 아래로 향하고 있어서 아직 매매를 하기에 조금 불편한 점이 있고요. MDS 테크도 마찬가지고요. CNC 스틸도 마찬가지고 하이드로 리듬도 어제의 일중 이하로 떨어지고 있고, 퍼스텍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상승 구간이긴 한데 이런 종목들은 아침에 잠깐 상승을 했다가 하락을 할지언정 상당히 슈팅 구간이긴 슈팅 구간입니다. 버셀도 아주 훌륭하네요. 버셀도 훌륭합니다. 나무가 이런 것들은 아니죠. 자, 이런 것들은 아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이제 제가 이 종목 저 종목을 훑어가는 작업을 실시를 하고 있는데 괜찮은 종목이 저희 기준선에 맞는지 확인을 하는 작업을 거치고 있습니다. 일단은 보스티안 차트 밑으로 간 종목들은 사지 않으려고 하고 있고요. 미래나노텍도 그렇고 다올 인베스트 요 종목이 지금 괜찮아요. 여기서 기준선 위로 상승하는 구간이 좀 있어서 자, 요렇게 2%대 2%대 이런 상승은 또 입질이 가서 손이 갑니다. 이 빈대근성 이거 없애야 되는데 지금 힘들어요. 이게 잘 되질 않는 것이 제가 진짜 통탄한데요. 자, 가만 보면 여러 가지 기준선을 돌파를 하고 요 평균가를 돌파를 하려고 우상향으로 지금 슈팅을 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요 종목을 일단 3,615원에 매수를 했고요. 일단은 요 종목을 이렇게 보고 하면서 슈팅도 하긴 하는데 일단은 저는 분명히 이 종목이 평균가 여기를 돌파를 하거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평균가라는 거는 저항대도 될 수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해드렸죠. 자, 이 저항대를 돌파를 해서 크게 가느냐, 돌파를 못하고 하락을 하느냐, 둘 중에 하나일 거라라고 말씀을 해드렸는데, 이 종목은 이 저항대를 높게 슈팅을 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 핵심 포인트는 하나입니다. 하나. 내가 어떤 신호를 만들어 놨으면 그 신호에 부합해서 충분히 상승할 종목이면 17%에서도 사야 되고 20%에서도 사야 됩니다. 근데 개미들의 근성, 저 같은 사람들은 10%짜리도 사기 힘들고 7%짜리도 사기 힘들고 맨날 5% 이하짜리들에만 손이 막 가는 요 빈대근성 요거를 좀 없애야 되는데 이게 조금 힘들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요거 부분만 조금 고칠 수 있으면
조금 매매하기가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 부분을 주가의 상승, 이거 지금 포르테이지잖아요. 이걸 한번 없애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를 없애고 그냥 떴을 때 그 가격으로 그냥 매수를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잘 될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맞는 기준 가격이 맞으면 바로 살 수 있는 강단이 좀 있어야 된다. 지금은 제가 매매를 하고 하락을 하고 있어서 한 2%대 손실을 보고 있는데 매도를 하지 않은 이유는 일단은 뭐 거래량 지표들이 아직까지는 크게 하락을 하지 않은 상황이었고 평균가 이거 볼린저 밴드 45선을 찍게 되면 N자형 슈팅이 오는 그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볼린저 밴드 상단선은 이하로 요럴 때 매수하라고 지금 점점이를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대체. 자, 그래서 일단은 다올 인베스트 요런 종목들은 과거에 한번 추산을 보면 점점이가 발생한 후로 한 번씩 슈팅을 하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아마도 요 종목이 이게 점점이가 발생을 하게 되면 볼린저 밴드 상단선을 한번 찍으면 강력하게 이런 장대 양봉이 한 번쯤 나와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일단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요. 요럴 때 매수매도 호가 잔량이나 호가창은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고 있어요. 이거는 뭐 계속 봐야 한다고 하는데 일단은 잘 눈에 들어오지 않고요. 시세의 흐름이 강한지 안 강한지는 따로 어떻게 볼 방법이 없는 것 같고 일단 저는 이거를 보고 있습니다. 보스대한 차트의 기준 거래량을 잡아주고 그 거래량에서 밑으로 크게 하락을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이 종목은 어제 요만큼 거래를 하면서 거래량 기준 거래량이 이렇게 강도가 정해졌는데 이거를 깼었으면 벌써 이렇게 내려왔어야죠. 지금 어제 11시 이후로부터 이렇게 눌림목 구간처럼 강도가 이렇게 발생을 했는데 기준 거래량이 발생을 했는데 요거를 깨려고 하다 보면 분명히 벌써 이렇게 깨었어야 된다. 그게 제 도출이고요. 일단 여러분들한테 전달해드리고 싶은 핵심 포인트는 내가 만든 어떤 신호가 있으면 그 기준 신호에서 매매를 하실 때 급등을 해 있던 종목이라 할지라도 그 신호에 부합하면 매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어떤 종목을 매수를 할 때 이 등락률에 연연을 하지 말아라. 그게 여러분들한테 한번 전달을 해드리고 싶은 저의 포인트 전달 메시지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여러 가지 지표들 요거 다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 지표들은 다 있어요. 공개 안 한 지표 몇 개 빼고는 다 있습니다. 요거 평균 거래량 이것도 있고 이것도 볼린저 밴드 45선 이것도 있고 다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일단은 이 종목이 볼린저 밴드 45선에 도달을 하게 되면 강력한 슈팅을 야처럼 올 거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요. 시간이 좀 경과가 돼서 9시 좀 뒤로 더 당겨 볼게요. 이렇게 좀 경과가 되면서 물론 이렇게 이평선 밀집 구간이긴 한데 이렇게 점점이가 발생을 하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들을 한번 좀 지켜보셔야 됩니다. 근데 이 종목은 다울 인베스트는 요런 점점이 밀집 구간, 한마디로 눌림목 구간이죠. 요건 다 눌림목 구간을 표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눌림목 구간이 발생을 하게 되면 뭐 아니면 도죠. 뭐 아니면 도인데 요 종목은 이렇게 점점이가 발생을 한 후에는 급등의 양봉이 한 번쯤은 도달을 하고 있더라.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리는 거고요. 자, 이거 한번 볼게요. 뒤로 더 당겨 볼게요. 점점이 이후에 얼마나 슈팅을 하게 되는지 또 점점이가 하나 더 만들어졌고요. 점점점 점점이의 슈팅의 파워가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렇게 점점이 이후에 조금 양봉이 이렇게 돌출이 되고 있으면서
수익으로 전환을 조금씩 해가고 있는 중이죠. 자, 한번 더 돌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장대 양봉이 한 번씩 생기고 강한 양봉, 이렇게 강한 양봉이 한 번씩 발생을 해야 되고요. 지금 두 번째 음봉 이후에 여기서부터 강력한 양봉이 발생을 하는데 여기서가 핵심 포인트입니다. 여기서 보면 요 양봉이 지금 발생하는 양봉이 요 평균가 이게 저항대라고도 말씀을 해드렸어요. 이 저항대 구간을 야처럼 강력하게 슈팅을 해서 올라가야 되는데 미적 그런 식으로 올라가면 요거는 답이 없습니다. 요거는 답이 없어요. 하락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이거는 제 생각이기 때문에 한번 뭐 생각만 해보시기 바라고요. 일단은 보스티안 차트로 봤을 때 이렇게 기준 거래량 위에서 놀고 있어요. V자 우상향으로 가고 있고 강도는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뭐 강도에 대해서는 뭐 뚜렷하게 설명을 안 해드려도 이거 제가 보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가운데 보면 매도가 되었는데요. 자, 매도가 될 당시에 보면 이 장대 양봉이 강력하게 평균가를 돌파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면 하락을 해야 된다. 뭐 그 정도의 저항대가 발생을 한다. 라고 말씀을 해드렸는데 지금 지금 이 양봉이 이 양봉이 강력하게 돌파를 해서 여기까지 쳐 올라갔어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음봉이 발생을 하면서 미적미적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발생을 하면 조금 불안한 점이 있어서 바로 매도를 한다고 기준으로 잡아놨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해서 9시 20분이 되었고요. 저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나가서 일을 했는데 일단 한번 볼게요. 다올 인베스트먼트. 자, 아침에 제가 이 부분에서 매수를 해서 이 부분에서 매수를 해서 조금 밑으로 주저주저 하는 부분이 좀 있었는데 바로 여기서 매도를 하고 그 뒤로도 살짝 오르긴 했는데 매수가 금방까지 낙폭이 또 떨어지는 그런 기염을 토했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평균가 라인을 돌파를 강하게 하지 못하면 이런 식으로 발생을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바로 매도 처리를 하고 나왔고요. 자, S큐브를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리는 이유는 종목 자체가 보시면 제가 이 종목이 여기서 요만큼 슈팅을 할 때 매수를 하지 못했어요. 그거는 조금 싼 것만 그게 고집을 하는 그 고질병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 종목들은 조금 손을 대기 모호한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런 부분들을 전혀 겪지 마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한번 조언을 한번 해드려 봤는데 저도 조금 파리파리 똑같창을 좀 변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S큐브 같은 종목을 매수를 했으면 그래도 한 10%까지는 먹을 수 있었는데 이 종목을 사고 싶었습니다. 근데 너무 고가로 올라가서 매수를 하지는 못했는데 그런 부분들을 한번 내년에는 고쳐서 한번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한번 잡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오늘은 그래서 이렇게 1.5%, 1.15% 수익 보고 정리를 했습니다. 일단은 내일은 마지막 거래일인데 내일은 좀 더 안정적으로 매매를 할 수 있도록 오늘 이렇게 폭락을 했는데 내일은 좀 슈팅을 해주지 않겠어요? 일단은 그런 식으로 하고 내일 마지막 거래일 안전한 매매 하시고요. 내년에는 좀 더 안전하게 매매를 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